네, 격주로 만나는 정치구단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는 비 오나요? 오늘은 아주 맑습니다. 예. 거의 비 옵니까, 서울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비 좀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예상대로 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비도 안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었지만 비는 내리고, 헌법재판소의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관련해서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제가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9명이 전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저는 항상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은 존중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159명의 우리 젊은 선량한 국민이 국가의 잘못으로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무런 국가의 책임이나 장관의 책임이 없다고 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유족들이 구천을 헤매는 그 159명의 영령들이 과연 어떤 밤을 맞이했을까 슬프기만 합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 9명의 판단이 이렇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뭐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의 판단이니까. 근데 이럴 수 있나? 최고사법기관, 헌법해석기관의 법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그 실력과 인격에 대해서 제가 평가는 싫지만 역사와 국민은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 헌법재판관들도 잘 생각이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 헌재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인터뷰를 봤는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문제죠. 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했냐고요. 그리고 책임 정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누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합동 유령제마저도 용납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슬픈 현상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돼야 민주주의가 인권이 다시 회복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얘기를 뭐 더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네, 글쎄요. 저도 뭐 눈물만 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국가입니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보십시오. 159명의 그러한 것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재난 빵점인 이상민 장관이 바로 재난 복구하라고 한다고요? 이상민 장관이 탄핵돼서 없을 때가 훨씬 나라가 편했고 행정안전부가 더 잘했어요. 제발 이상민 장관은 좀 장관실에서 백혀 있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행안부가 경찰을 어떻게 관리했어요? 다시 한번 경찰권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고 제발 민주
민주구 지팡이로 성장해온 경찰이 민주구 몽둥이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하지 마라, 앞장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그 탄핵의 과정 속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을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이번 수해의 피해도 컸었다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웃기는 소리죠. 대통령께서 그 재난 속에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돌아오셔서도 하신 게 뭐 있어요? 충북지사는 그런 짓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제 더 이상의 비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비 얘기를 했었냐면 더 이상 이제 비가 오다 보면 또 뭐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 구속, 1심에서 나왔던 게 보석으로 잠깐 나왔다가 2심이 그냥 유지된 겁니다. 1심의 판결이. 근데 바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였어요. 저는. 장모님이 항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참 해외 타피감으로 창피한 것은 어떻게 법적 난동을 부립니까? 보통 사람도 그러한 일을 하면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헌재의 재판에도 받아들이지 그러한 일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항차 대통령의 장모가 눈만 뜨면은 부동산 투기하고 그러한 일을 설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옛날 왕조시대 같으면 부부인 마님입니다. 중전마마의 어머니는 채통을 지켜야죠. 지금 또 일반 국민도 그런 짓 안 해요. 어떻게 어떤 상식을 가졌기에 약 먹고 여기서 죽겠다 하고 벌렁 뒤집어 져가지고 그 난리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여성 법무부 공무원들 4명이 들고 나갔다고 하면은 이거 창피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단 10원도 후보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비록 대법원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1심, 2심에서 이러한 유죄 판결이 났다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자기 장모님이 일반 장사미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적 난동을 부렸다고 하면은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 그러고 왜 또 헌법재판소는 볼락 나섭니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얘기하고 불리하면 얘기 안 하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창피해서 살겠어요. 아니 자기 장모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떤 사이라도 다 믿죠. 그러나 이것이 사법부에 의해서 1심, 2심에서 사실이 아니라 하면은 그 문제도 송영길 전 대표가 고발을 했지만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법적 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한테 예의를 갖춰주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런 대통령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도 또 여기에 또 결부가 돼 있고 연관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의혹을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까지 보십시오. 네. 이분들은요 MB 때하고 똑같아요. 계속 유리하건 불리하건 따지지 않고 큰 이슈를 던져요.
가지고 싸우고 또 던져가지고 묻히게 하고. 지금 보십시오. 힐러문화, 후쿠시마, 명품시험 이런 건 다 지금 신라시대에 일어난 것으로 다 붙여버리잖아요. 양평 말씀하셨으니까 말이 됩니까? 영부인의 땅이 그 일가의 땅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 총점 나는 것도 발표를 하든지 이제 와서 백지화했다가 다시 그 백지화를 백지화한다? 저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요구한 국정조사로 밝혀라 이거예요. 네. 저 같으면 김건희 여사 같으면은 저는 하겠어요. 그래야 누명을 벗죠.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소유했다는 12필지 종중으로부터 받았다? 거기에 조상 묘소가 있다? 일요신문이 2번 거기를 샅샅이 취재를 해보니까 묘소가 하나도 없대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1조 7천억이나 드는 7년간 검토한 그걸 백지화했다가 다시 백지화한다? 다시 백지화해야죠. 그 7년간의 모든 자료를 인터넷에 이제 공개를 아니 그거 하겠다고 합니다. 공개하면 뭐합니까? 국정조사는 다 끝나요. 아, 국정조사를 그냥 해라. 아 그렇죠. 그러면은 김부겸 전 총리가 양평에 얼마나 투기를 했는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냥 뭐 공개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국정조사 해야지. 왜 그 원희룡 장관이 한 번 똥볼 차니까 네. 또 지금 계속 똥볼 차는 거예요. 그 참 괜찮으신 분인데 네. 난 이번에 총대를 너무 세게 매가지고 네.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아주 곤란해졌어요. 네. 저는 원희룡 장관답게 대통령께서 양평 고속도로 관계는 국토부 장관이 해라 했으면은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누명도 벗지. 자기들 말만 따른 누명이라면 누명 벗지만은 그건 어떤 국민이 그것을 누명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으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불거지자 전수조사하자 아니면 자진 신고해라 해서 나왔는데 11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중에 또 여당 쪽 또 정부 쪽 인사가 나왔는데 그중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거래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요. 권영세 장관이 왜 통일부 장관을 내놓고 갑자기 국회로 돌아왔는가? 당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내년 총선 출마는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윤석열 내각의 내년 총선에 출마할 원희룡 장관이나 박민식 장관 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왔어요. 그러나 권영세 장관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내각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다 좋으신 참 훌륭한 분들인데 이상하다 했더니 코인을 했더라고요. 김남국의 코인은 나쁘고 장관이 코인한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는 김남국에 적용하는 잣대를 권영세 그리고 11명의 의원들에게 만약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하면 똑같이 적용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 나왔는데 해남으로 나오신다고요. 해남 완도진도. 글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뭐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번 일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목포 시민들은 박지원을 다 알지만은 해남 완도 진도에는 뭐 알기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해남 완도에 한 5,500명, 그리고 진도에는 한 300여 명 군민들에게 전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제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해남 제 후원회장님 안장식이 있어서 방문하고 완도 가고 또 목포에 들렸다가 하루 만에 밤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네. 뭐 저희는 그냥 해남 완도 진도로 나가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 느낌대로 해석하십시오. 총선에 꼭 내가 출마해서 국회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국가를 경영해본 경험과 경륜도 제가 플러스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얘기를 어제 정대철 헌정 회장도 아주 박지원도 꼭 나가서 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잘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과 철학을 반드시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 남겨야 되고 더 전승해야 된다 하는 생각과, 제가 아직도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불살아보겠다. 그래서 만약 당선되면은 더 큰 것을 향해서 도약하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된다면 더 큰 꿈이요? 더 큰 꿈은 뭔가요? 아직 꿈은 해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여운을 남겨주셔가지고. 예. 일단 뭐 제가 느낀 바로만 정리하겠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로 나가실 것 같고요. 예. 곧 또 지역을 많이 살피실 것 같고. 다음 총선 이후에 더 큰. 그런다고 지금 현재 아직도 선거가 네. 8, 9개월 남아 있고 공천은 7개월, 8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희 정치인들처럼 선거구 그 지역을 누비면서 다닐 수는 없고, 윤석열 정권의 이 오만함을 네. 타파하는데 계속 스피커로서 또 민주당의 매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민주당에도 어른이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아니 이 수혜에 해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이 왜 외국을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니 민주당 너희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우크라이나 갔다고 비난했는데 너희는 뭐냐? 이런 것은 좀 선배들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불체포 대권 기명 투표하자?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보고도 하고 알려드려야지, 이러면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국민의힘도 저 모양인데 민주당도 이 꼴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다. 박지원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